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봉 기자는 말하길 윤건희 정권서 비판 기사를 쓴다는 것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과 매한가지다라고 글을 올리며 내일 오전 10시 대통령과 명태균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을 밝혀줄 폭로 인터뷰를 뉴스타파가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라는 큰 예고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나온 사진과 더불어 폭로 유령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봉 기자는 이분이 과연 누굴까요? 개봉박두라며 글을 올렸는데요.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편 사람 사는 노무현 재단 채널에서 번외편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연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 정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대표의 요약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 중에 핵심 위기 중에 하나가 외교입니다. 외교는 인간관계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냐, 응? 아니면 의존적 사람이냐, 정신적으로 위약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외교가 중요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워낙 이해관계, 국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외교를 잘하면 나라가 살 길이 생기고 외교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 국익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심으로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외교를 했죠. 요즘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외교의 상황은 어떠냐? 완전히 반대죠. 국익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이 딴 데가 있어요. 균형적이냐? 전혀 그렇지 못하죠. 실용적이냐? 그렇지 못하죠. 이런 외교의 원칙 또는 외교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 귀하게 느껴지는 지점이죠. 이 한반도의 위기, 사실 이 경제 위기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데요. 예.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점점 커져가잖아요. 왜? 물론 국제적인 충돌도 있어요. 진영이 지금 갈라지고 충돌이 좀 격화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불필요한 자극, 불필요한 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입지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죠. 근데 그 결국 한반도의 평화 위기로 결국 다가오고 외교의 실패로 다가오니까 기업들의 해외 경제 용토가 줄어들고 활동 영역이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 한국에 대한 투자가 또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실제로는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필요하게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하는 건 이해해야죠. 그렇죠. 근데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건 정말 문제죠.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제가 이분이 용서, 화해, 포용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큰 정치인으로서 좀 보여주기 위한 레토릭이 아닐까, 정치적 언사가 아닐까. 예전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 그런 있으세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제가 느낌이 진심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셨어요? 당해보니까. 당해보니까? 직접 많이 당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내전으로 격화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정서적으로는 거의 내전 상태를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서로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훨씬 더 뛰어난 존재야. 당신들은 잘못된 존재라고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제거를 할 하고 수만 싶어요. 있다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저에 대한 직접적 공격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실제로는 총에 손에 무기들을 들 수만 있으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일상적인 적대 행위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쪽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가했을 때 저쪽은 가만히 있겠냐. 지금은 사실 감정은 없잖아요. 욕망 때문이거든요. 잔혹한 권력 행사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욕망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보복 감정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도 지금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정치 탄압, 정치적 포갑이죠. 그렇죠. 정치적 포갑이죠. 근데 이게 보복으로 그야말로 발전할 수 있어요.
보복 감정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죠. 제가 우리의 정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표현, 참 이런 표현도 적절치는 않은데 우리와 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없어도 될 지옥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스스로. 우리 인생이 그런 게 많죠. 네, 많죠, 실제. 스스로 지옥을 없어도 될 지옥을 만든 스스로 다음에 만들어 더 그 지옥 안에서 들어가서 괴로워한다. 막 괴로워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개인적인 삶인 경우는 상관없어요. 혼자 괴로우면 그렇죠. 되거든. 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범주 안에 있을 때 이때는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여당 의원들 만나고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냐? 괴로워요, 그 사람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뭐 예를 들면 권력을 가지고 나름 성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당신 계시지만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희망차십니까? 그래서 이 정치가 보니까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정치에 가는 기본은 존중이거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는 거죠. 적정선에서. 내가 다 갖겠다. 넌 하나도 갖지마.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럴 수 없는 게 정치거든요.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정치가 뒷골목 그 건달들, 나쁘게 표현하면 양아치. 예. 그래 패싸움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잭커나이프로 수도 없이 막 찌르는 찔러요. 이런 예. 싸움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족들까지 불러다가 예. 막 할 수 있으면 이게 완전히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지금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지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자.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지만 그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국민들은 뭔 죄입니까? 최근에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뭔가 기대해야 되잖아요. 예, 나 혼자만의 힘으로 견디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집단지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 말씀 비슷한 얘기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드시 독재를 타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내가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신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그렇게 험난한 시간을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 마음이 지금 그렇죠. 예. 저는 어쨌든 대중에 대한 국민 대중에 대한 조금 더 저는 이제 집단지성,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이 사실 매우 크죠. 제가 정치적으로 성장한 것도 사실은 정치 있던 시스템이나 뭐 기득권 구조 안에서 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철저히 국민 대중의 기초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앞으로의 길도 결국은 그 안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는 지배자들의 시대, 박정희 등등.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시작, 지도자의 시대. 지금은 전 동반자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실 답답하셔서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예, 담벼락이 되고 여기라도 해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기득권의 편이다. 근데 지금은 정말로 세상이 많이 변해서 대중이 세상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촛불혁명으로 증명도 했고 또 일상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엔 다 웃었지만 지금 대단합니다.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실제로 주체가 돼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 발현되는 사회로 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저는 스스로도 그렇게 불리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지만 결국은 세상에 이런 흐름을 우리가 잘 쫓아가거나
함께 잘 가주면 되거든. 동반자로서. 동반자로서. 저는 이번 총선도 사실은 혁명의 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아, 엄청 달라요. 이래- 아니, 뭐 요즘 같았으면 제가 옛날에 탈당은 안 했죠. 딴 당 만들고 이런 거 안 했지. 지금 정도만 됐으면. 네, 네. 예.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은 어쨌든 국회의원들일 텐데 제가 공천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난도질을 한 걸로 이미지가 지어져 있어요. 비명행사. 비명행사 어쩌고 뭐. 친명행제. 친명행제. 예.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져. 근데 대중들은 그렇게 아는 분도 많으신데 실제로 제가 컷오프 한 사람은 7명이 불과해요. 나머지는 전부 당원들이 그냥 통상적 시스템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 다 갈아치웠거든요. 우리가 뭐 일부러 손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중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정말 대단한 변화의 시발점이었다고 보고요. 이번에 그 아주 소규모 이제 보궐선거가 벌어졌는데 뭐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 당원들이 열심히 해본 일이 처음이래요. 전에는 다 남의 일처럼 동원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주체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말 능동적으로 나서서 뭐 결과와 관계없이 전혀 새로운 걸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요 상황은 대중이 주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상당 정도 활동하는 시대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어느 정도는 발현되는 체계적으로 발현되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많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죠.